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1월 6일인데요. 오늘 장이 많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 관련 뉴스가 있죠.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지금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죠. 뭐 4% 이상 급등하는 코스닥 종합이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었는데요. 잠시 공매도에 대한 뜻과 그 공매도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공매도란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는 다음 대표가 사전이고요. 뭐 공매도는 뭐 이거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공매도란 간단히 말하면은 주식을 비싼 지점이죠. 고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9만 원대라고 하니까요.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더 나을 듯 하니까요. 잠시 삼성전자 차트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라는 거는요, 뭐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런 지점이죠. 96,800원 지점, 9만 원, 한 9만 1,000원이나 9만 원대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물론 좀 법이 바뀌어서 개인도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하는 방향이 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데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갚는 건데요.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주식 수로만 갚는 게 공매도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단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 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의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 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그리고 또 덧붙이면은 코로나 때도 한번 잠시 공매도를 멈춘 적이 있죠. 공매도라는 개념이 이런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고점에서 빌려서 이런 저점에서 다시 주식 수로만 갚는 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념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굳이 공매도가 없는 그런 주식도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뭐 거래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 거래소 쪽이 큰 주죠. 대형주들이 공매도가 많이 활용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공매도가 아니어도 내려가는 주식은 많습니다. 공매도가 아니어도 내려가는 주식도 상당 부분 있고요. 언제나 주식은 항상 올라가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포함 개미죠. 저 포함 개미분들은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호가창에서 대부분 시장가로 사지 않습니다. 밑에 호가 아래쪽으로 호가로 받쳐놓고 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로 막 난 더 비싸게 살 거야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시장가로 뭐 시간의 단일가 빼고는 뭐 시장가 매매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개미들은 절대 비싸게 사지 않죠. 다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시장가로 개미들이 팔려고 놓은 상태의 호가창을 시장가로 사서 끌어올리는 게 외인과 기관들입니다. 돈 많은 외인과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수익을 창출한 후 여기서 공매도가 다시 내려가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 코덱스 200이라고 지수 연동형이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데 베팅을 하게 됩니다.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그 코덱스 200도 지수 연동형이라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게 올라가는 상승률 폭이 작기 때문에 수익은 뭐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지만 해지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덱스 인버스 있죠? 하락 방향을 잡고 추세를 바뀌어서 전환할 거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인버스 뭐 곱하기 2배도 있는데 그거 하면은 큰일 나고요. 인버스로 우리가 또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지라는 거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양다리를 걸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코덱스 200이죠. 코덱스 200 지수 연동형, 내려갈 때는 인버스죠. 인버스. 이런 방향이죠.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고점이 점점 낮아졌을 때 이때 인버스를 좀 샀어야 하는데 못 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해지용입니다. 여기서 해지 개념과 공매도의 개념을 잠시 보셨으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기 전에 잠시 뉴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개미들이 원하던 공매도 금지, 증권가는 우려라고 하고 있죠. 일단 공매도 지금 보시면은 무차익 공매도, 뭐 불법 공매도라고 뭐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년 총선이죠. 총선이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금융당국이 6월 말 이후로 해가지고 뭐 다시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다시 공매도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참 말이 좀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이 말하는데 정치인들이 투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정작 우리 서민들, 주식을 하는 서민들이 원할 때는 하지 않고 갑자기 총선이 다가와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너무하죠. 뭐 우는 아이 달래기, 좀 자기네들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정치인들 정말 이래서 좀 싫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 이게 뉴스가 좀 의미 있는 게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하나 보시면요. 아까 코덱스 200과 코덱스 인버스를 설명해 드렸죠. 공매도란 외인과 기관의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올라갈 때는 물량 확보한 후 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내려올 때는 다시 인버스 같은 개념이죠. 하락 방향의 추세를 놓고 팔면서 주식을 비싼 값에 빌려서 싼 값에 다시 사는, 가격은 필요가 없지만 가격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비싸게 산 거를 싸게 갚는다. 다만 주식 수로 갚는다. 마이너스가 될수록 수익률은 더 커진다. 이런 방향인데 정말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뉴스를 또 어떤 걸 보니까 뭐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시장을 뭐 좀 끌고 나가는 것들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뉘앙스가 있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외인과 기관, 특히 뭐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 기관들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 기관들은 뭐 그렇다 치면은 외국인들은 과연 우리나라 금리가 3.5%고 미국 금리가 5.5%죠. 2%의 차이가 있습니다. 2%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은행에 만약에 적금을 넣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이 상당히 있죠. 거의 전 주식이 배당에 관련해서 엮여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민들,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급여를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에 투자합니다. 배당 매력이 크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배당을 받고 나중에 그 배당으로 살겠다라는 마인드도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외국의 미국에 비하면 배당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다면 외인들이 과연 뉴스에서는 외인들이 투자를 더 좋게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 사라졌죠. 회피 개념이 사라졌는데 과연 외인들이 좋아할 것인가? 투자처가 우리나라가 뭐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패권 국가죠. 패권 국가, 달러 패권, 달러가 세계 유통 그런 데는 통화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통화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살아서 지금 뭐 코스닥이 많이 6%권, 뭐 지금 뭐 7%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거는 저는 후폭풍이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공매도 금지했다는 게 6%, 8%, 6%를 지나 7%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오른 만큼 내린다라고 하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미 공매도 할 거는 다 했다고 봅니다. 아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셨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공매도를 안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매도가 과연 매력도가 하나 떨어지고 외인과 기관이 양방향 매매 중 이제 한 방향 매매로 해야 되는데 금리도 높고 세계 경기도 불확실성이 큰데 과연 외인과 기관이 더 사줄 것인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폭등이라고 봐야죠. 폭등이죠. 이 정도면 정말 폭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잠시 시장 종합 좀 보겠습니다.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현재 시간 2시 30분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코스닥 종합이 6.79%, 어마어마하죠. 코스피 종합 3.96%. 공매도 이슈가 우리 경제 성장성에 이바지해서 이렇게 쭉 매출과 우리나라 이익, 매출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이슈보다 과연 더 큰 이슈일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매도가 뭐 단기적으로 금지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매출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지금 사주고 있지만 과연 이게 매력도가 더 클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간 보면은 자금이 뭐 그렇게 많이 도는 것도 아닙니다. 6.83% 올라갔는데 코스닥 자금이 이만큼밖에 돌지 않는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4%를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자금만으로도 이게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더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이 4%를 찍었네요. 예, 4%를 찍었습니다. 코스피 종합 최고 고가가 4.43%까지 찍었었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주식을 잘 안 보고 지금 모바일폰, 핸드폰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갭을 메꾸고 내려올 것인가, 갭자리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 됐죠. 여기 갭자리와 여기 갭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만큼 상승을 폭을 줘야 되는 요인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의 흐름, 제가 항상 지수 차트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지수가 상승을 잡을 때는 먹거리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뭐 개별주도 올라가고 가치주도 올라가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올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 개미분들은 존버죠. 언젠가는 내 거가 갈 거라. 만약에 여기가 삼성전자 차트라고 보시면은 여기가 99,000원대, 뭐 98,000원대로 가정할 때 여기서 물리신 분들 언젠간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지수가 꺾이고 하방각을 잡았을 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옵니다.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주식은 오르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파동을 만들어주는 게 공매도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고평가된 거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공매도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런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뭐 단기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전 고점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상승폭이 6.83%.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뭐 남북한이 통일된 것도 아니고 정말 세계 경제 활성화도 아니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반등을 주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리튬 뭐 관련주죠. 뭐 이게 금양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포스코프체엠, 그다음에 LG엔솔도 많이 가더라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V자 구간 나왔죠. 예, 숏커버링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코스닥 종목이고요. 코스닥 종목이 숏커버링으로처럼 올라간다는 건 좀 우습죠. 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왜 올라가는데 초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삼성전자 지수 같은 경우 0.29% 뭐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총 1위죠. 1인데 공매도와 관련해서 거래소께 다 올라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안 올라갈까요? 좀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예,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는다. 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왜라고 한다면 여기 물린 우리 개미분들 많죠. 본전을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공매도가 좋을 것인가, 공매도 금지가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뭐 나쁘다고 항상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간 걸 내려오게 해주는 게 공매도이고 비싸게 사지 않고 내려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공매도입니다. 그런 거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일반 개미일 뿐이라 뭐 공매도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렇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뭐 한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주는 것도 공매도이니까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이슈로 계속해서 쳐 올릴 거다라는 생각도 의구심을 한 번쯤은 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왠지 걱정이 되네요. 뭐 지금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대출 그런 쪽도 있고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에 더 있다고 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흥분해서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계신다면은 빨리 조금이라도 이익 보고 나오신다면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서 여기 본전가까지 줬으니까 뭐 한 파동이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신다면 이제 고점 쌍봉을 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외인들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미들은 밑에 호가창을 받쳐 놓습니다. 위로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하반각이 공매도가 아니어도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공매도 이 금지로 환영했다, 뭐 좋다, 증시가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 정도 더 의구심을 꼭 가지시고요. 정치인들이 표 받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로 해서 뭐 이게 더 올리는 자체 이것도 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자기네들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행태처럼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생각되니까요. 좀 조심하고 안전한 매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5일인가 17일인가에 미국 단기 예산안 합의 끝나는 기간입니다. 그게 끝나면은
만약에 예산안 합의가 불발이 된다면은 미국 디폴트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 증시 하락이 가능합니다. 꼭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의견이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또 시장 5장 마감,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다시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관련 꼭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한번 꼭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공매도 관련 11월 6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